안녕하세요. 저는 십시일강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숙 대표입니다. 오늘 함께 공개특강에 참여해서 김미애 작가님, 김미애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오고 나서 횡재한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한국강사신문에도 나갔고, 어떻게 나갔어요? 오픈 독방에 사람이 어떻게 많이 모였느냐 궁금해해서 인터뷰 와서 나갔고요. 또 낭독을 시작하면서 김영숙의 낭독 시대 작가가 되었고요. 낭독 독서 모임, 건강 독서 모임, 새벽 모임, 그리고 오디오 크리에이터 과정, 유튜브 쇼츠, 블로그, 카드뉴스 제가 주로 하는 강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담 전문가, 관계 상담 전문가, 인사이트 리스닝으로 마음 치유하기 전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미애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작가이면서 또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부모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심리 상담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네요. 강남대 강의하세요? 저도 강남대 대학원을 나왔는데 좋아요. 또 사회복지사로서 심리 상담가로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도 남겨주시고 강의 듣고서 네, 피드백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교갑쌤 화면 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와, 오늘 참여하신 분들 너무 예쁘네요. 비디오를 쫙 켜주셨어요. 키라고 안 했는데. 김미애 강사님 완전 대박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김영숙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데 늘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일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책을 학교 강의도 했지만 그 가족 상담이나 이런 대화법 관련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가족이 행복하게 살 것인지, 또 그동안에 가족 간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는 것들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나누면서 또 어떻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도 전공을 했고 심리상담도 전공을 어떻게 하다 보니 했고, 또 예전에 진짜 젊을 때 저희 직업은 또 교회 전도사였어요. 사람들이 생소하게 여기죠. 그래서 "아니 교회 일하다가 무슨 또 강의를 하다가 또 상담을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배우게 된 동기는 그 교회에서 일하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데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해도 그거로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더 '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 상담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현실치료 상담이라는 그런 이제 윌리엄 글라서 정신과 의사가 만든 상담 기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그 문제에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배웠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후배 선배들은 교회에 뭐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했는데 저는 아예 그런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가르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소소하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족이 행복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저에게는 큰 사명이면서 또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족이라도 바로 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녁에 이렇게 또 다들 오붓한 시간 가지셔야 되는데 저에게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잠시 이제 파일을 보면서 어
내용은 이제 심리 검사라고 하기보다 그림을 하나 딱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 사진첩이라고 하는 좋은 세계는 왜 서로가 다른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때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걸림돌 언어를 썼을 때 서로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사이트 리스닝이라는 말, 나전달이라는 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로 다루려고 하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쉽게 가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래를 하나 들을게요. Get up now, get up out of bed. Wash your face, brush your teeth, comb a sleepy head. Here's your clothes and your shoes. Hear the words I said. Get up now, get up and make your bed. Are you hot? Are you cold? Are you wearing that? Where's your books and your lunch and your homework? And grab your coat and your gloves and your scarf and hat. Don't forget, you gotta feed the cat. Eat your breakfast. The experts tell us it's the most important meal of all. Take your vitamins so you will grow up one day to be big and tall. Please remember the orthodontist will be seeing you at 3 today. Don't forget your piano lesson is this afternoon, so you must play. Don't shovel too slowly, but hurry. The bus is here. Be careful. Come back here. Did you wash behind your ears? Play light, don't play rough. Would you just play fair? Be polite, make a friend. Don't forget to share. Work it out. Each turn, never take a dare. Get along. Don't make me come down there. Clean your roof. Wash your clothes. Put your stuff away. Make your bed. Do it now. Do we have all day? Were you born in a barn? Would you like some hay? Can you eat? Can you hear a word I say? Answer the phone. Get off the phone. Don't sit so close. Turn it down. No texting at the table. No more computer time tonight. Your iPod, my iPod. If you don't listen up, where you going and with whom and what time do you think you're coming home? Say thank you, please, excuse me, makes you welcome everywhere you roam. You'll appreciate my wisdom someday when you're older and you're grown. Can't wait till you have a couple little children of your own. You'll thank me for the counsel I gave you so willingly, but right now I'll thank you not to roll your eyes at me. Close your mouth when you chew, would appreciate. Take a bite, baby, chew, but the stuff you hate. Use your fork, do not burp, or I'll set you straight. Eat the food I put upon your plate. Get an egg at the door, don't go smart with me. Get a grip, get in here, I'll count to 3. Get a job, get a life, get a PhD, get a dose. I don't care who started it, you're grounded until you're 36. Get your story straight and tell the truth for once, for heaven's sake. And if all your friends jumped off a cliff, would you jump too? If I've said it once, I've said at least 1,000 times before that you're too old to act this way. It must be your father's DNA. Look at me when I am talking, stand up straighter when you walk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must be in place. Stop crying or I'll give you something real to cry about. Huh. Wash your face, brush your teeth, put PJs on, get in bed, give a hug, say a prayer. Don't forget, I love you. And tomorrow we will do this all again because our thoughts are never ends. You don't need the reason why. Because I said so, I said so, I said so, I said so. And the mom, the mom, the mom, the mom, the mom. 이 노래 들으시고 어떠셔요? 어머니들은 공감이 가시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인데 전부 다 자녀가 듣기에는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전부 다 옳은 소리고, 정말 "내가 널 사랑해. 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기디도 닦아야 돼. 뭐 공부도 해야 돼. 외출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로 그런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전부 잔소리다. "사랑을 좀 다르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제대로 사랑하는 건지 이 노래를 통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제 그림을 제가 상담실에 인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처음에 인제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된 심리 검사도 하지만, 대충은 먼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림을 통해서 내면 세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그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그려 보려고 해요. 빗속의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제
노트나 빈 종이가 있으면 머릿속에 빗속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빗속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검사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스트레스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니까 그냥 뭐 심리 상담이라기보다 재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책이 보통의 가족이 가장 무섭다. 이 책은 그 상담했던 내용들, 그림 같은 걸 넣어서 그 그림을 설명하고 상담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치유가 됐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썼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빗속의 사람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는데 어떠실까요? 다들 이제 화면을 끄신 분들은 그리실 수 없을 것 같고 현재 켜 놓으신 분들 중에 혹시 그림을 그리시면 네, 그리기 곤란하시면 그냥 뭐 이런 걸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아시고 그냥 그 그림을 예로 들어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실 수 있어요? 정인혜 선생님 그림 그리세요? 그리고 계셔요?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네, 네, 네. 어디에서 그려야지 올릴 수 있어요? 아, 종이에다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예. 그림은 안 올리셔도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그 내용을. 그림을 혼자 이제 그리시면 선생님 거는 그냥 선생님 보시고 제가 일반적인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거기에 보고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음, 예. 그냥 한번 이렇게 백지나 노트가 있으면 한번 그려보셔요. 예. 이 교감 선생님은 그리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계신 거죠? 네, 한번 그려보셔요. 네. 아, 네. 그리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형태가 있게 그리셔야 되거든요. 쫄라맨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도 있고 형체가 있게 팔다리도 있고 몸이 이렇게 옷도 있고 그런 상태로 예. 화면이 보이나? 연필. 아, 네네네. 빗속을 혼자 걸어감. 아, 빗속으로 혼자 걸어가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게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저기 교감 선생님도 빗속을 혼자 걸어가요? 빗속에? 네. 우산 같은 거 안 썼어요? 우산 안 우산 들고 썼어요. 혼자 우산 들고 우산, 열심히 혼자 가고 있습니다. 아, 보입니까? 우산을 썼어요? 우산 네. 안 우산 안 보입니까? 썼어요. 아, 우산을 썼어요. 이 우산 들 선생님은 이 우산을 썼고, 정인혜 선생님 우산을 안 쓰셨네요? 저는 비가 네네. 폭풍같이 내려 쏟아지기 때문에 우산을 썼습니다. 네, 네, 네. 잘 안 보입니까? 그래요. 네, 잘 보여요. 한쪽만 보여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그래요. 가려져가지고, 아, 예, 예. 아, 네, 하여튼 네,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제가 두 알겠습니다. 분의 그림이 오늘 이제 샘플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비가 온다는 거는 비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비가 세차게 온다. 그러면 그 강도가 세차면 스트레스도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비가 방울방울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별로 그냥 센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산을 쓰셨거나 이 비옷을 입었으면 스트레스 대처 방안이 있다. 이렇게 봐요. 장화를 신었거나 우산을 쓰면. 근데 혼자 가시는 우리 정인혜 선생님은 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 근데 우산이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대처하기가 스트레스 있지만 세진 않지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우산을 써야지 스트레스를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산이 없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조금 난감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근데 인제 그 비가 세차게 막 이렇게 막 그 번개를 친다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그래도 이 작은 스트레스, 작은 빗방울은 그냥 가면 되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김안 선생님은 잘 이게 안 보이는데 옆으로? 네. 네네. 그래서 어 스트레스 상황에 예 우리가 인제 그 제가 책에 올렸던 거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PPT 다음에 이게 이제 예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림 잘 보십시오. 여기 화면에 보이죠? 이 왼쪽의 친구가 막 비가 오는데 가방을 하나 큰 걸 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하늘에서는 구름이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죠. 바닥에도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슬픈 얼굴이잖아요. 그러면서 큰 가방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대처하지 못하고 비 올 때 가방 들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이 가방이 비에 젖을까 봐 걱정도 되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 아빠가 이렇게 때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친구가 막 상담실에 올 때 3 학년인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새 둥지와에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악어새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밑에 악어가 막 달려들어서 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자기 심리 상태를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그림을 하나를 더 보면 이 친구는 벼락이 쳐요. 벼락이 쳐서 지금 죽을 것 같으다. 으악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벼락친다. 이 친구는 막 하늘의 구름 속에 막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바닥에도 웅덩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친구는 엄마가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친구에게는 엄마가 막 그 스케줄표를 딱 해 놓고 "이대로 안 하면 너 막 저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야 돼. 아니면 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우여바라는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인제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결국은 엄마랑 헤어져서 이렇게 따로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는 우산을 쓰고 가는데 아들을 저 밑에 작은 아이는 내버려 두고 혼자만 우산을 쓰고 가요. 그리고 혼자는 기분 좋게 막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저 아들 때문에 화가 나서 저 아들은 우산 안 씌워 주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대변을 보고도 자기한테 뒤처리를 해 달라고 한대요. 그만큼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분은 상담실에 올 때 방으로 넣어 가지고 혼자 살면서 그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아들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따로 좀 살다가 공부를 하고 상담을 받고 와서 이렇게 "다시 합치자." 이래 갖고 이분이 인제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면 이 아들을 잘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인제 하기 위해서 상담을 했던 그런 엄마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만 봐도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비 오면은 대부분 아들을 씌워줘야 맞는데 혼자 쓰고 가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그림에 나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복이 무엇일까? 윌리엄 글라서라는 학자는 "행복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로를 따라가면은 기차가 달리는 거고 바다 위를 어 뭔가를 탈 것을 타고 간다면 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신분석 이론, 뭐 심리상담, 뭐 심리사회 이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현실치료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 이론이라는 기차, 그 철로를 따라가는 현실치료 상담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현실치료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배우고 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아, 지나간 거 가지고 너무 마음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지나간 물, 이미 흘러간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나간 일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도 없고, 그저 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나간 거가 실패한 거라면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윌리엄 글라서는 그 현실치료 상담을 통해서 미국의 그 정신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활의 방법을 많이 가르쳤어요. 정신 분열이 되었더라도 생활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 빗속의 사랑 그림을 통해서 스트레스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뇌의 그림을 보면요. 뇌 속에는 이런 전전두 피질도 있고 편도체도 있고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다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속에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게 뭐냐면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뭐 사자가 쫓아오면은 사슴이 막 달려서 도망가는 것처럼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두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이걸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조절할 수만 있으면 균형을 맞춰서 '아 요거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요거는 몸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판단해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것을 모델링을 잘 해야 되는데 엄마가 매일 화를 내고 막 그 걸림돌을 쓰고 어려움을 줬다면 자녀들도 그대로 배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 이론은 부모가 가진 사진과 자녀가 가진 사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심적인 욕구가 있고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기본 욕구를 충족한 그림이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 그것을 좋은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녀로 만들려면 그 자녀가 어떤 상태일 때 행복하고 창의적이 될 수 있는가. 행복을 결정하는 소냐 루보모스키라는 행복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주도적인 활동 40%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10%가 있고 유전적인 설정값이 50%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막 빗자루 들고 청소하러 막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마 방이 그게 뭐야. 뭐 돼지우리 같잖아. 빨리 청소 좀 해."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스 청소하려고 가는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에이 하기 싫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시키면 거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 이제 방 치울 때가 됐으니 내가 방을 좀 치워야지.' 그래서 마음 먹고 혼자 잘 치웠다면 깨끗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만족감을 얻게 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활동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한 자녀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 신뇌, 중뇌, 구뇌가 있는데 신뇌는 심리적인 욕구를 담당을 하고 구뇌는 생존 욕구를 담당을 하는데 이 욕구는 사람마다 타고난다고 해요. 손가락의 지문이 또 다 다르듯이 이 욕구의 강도도 다 다르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5가지의 기본 욕구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충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을 사진을 가지고 소속 사랑의 욕구는 뭐다 하는 걸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한 모습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우리 시아버님이 지난 9월에 96세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한 6년 전쯤 사진이에요. 그때 이제 90세쯤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양쪽에는 우리 신우들이고 뭐 신우의 손주 이렇게 모여서 그때 식사하고 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할 때는 소속감도 있고 사랑을 더 주고받기 때문에 행복하게 느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힘과 성취 욕구는 제가 인제 학위를 받았을 때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격증을 땄을 때 뭔가 성취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거죠. 이런 성취 욕구가 충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성취 욕구가 충족이 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의 욕구는 막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욕구죠. 이거는 인제 우리 큰애하고 미국에 여행 가서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굉장히 기뻤어요. 즐겁고. 그래서 그 이제 사진을 한번 넣어 봤던 거고 즐거움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놀을 때 또 공부할 때 우리 워크숍 어디 갔을 때 심상담 워크숍 가서 이렇게 놀았던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제 외국에 또 상해 같은 데 가서 딸들하고 놀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즐겁게 뭔가를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그 뇌에 즐거움의 그런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그것이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 준다는 거죠. 네. 생존 욕구는 먹을 때죠. 이렇게 뭘 먹을 때 뭐 시원한 걸 마실 때 또 뭐 이런 거 시원한 걸 먹을 때 먹기 위해서 또 즐거움을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구가 충족된 그 사진을 여기 퀄리티 월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상에는 리얼 월드라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내 거가 아니고 내가 지각한 세계 퍼시브드 월드 내가 알고 있는 세계만이 나의 것이고 그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중에도 내가 욕구가 충족이 돼서 행복한 그 세계만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요것만이 나의 내 안에 기쁨이라는 아니면 행복이라는 사진으로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들이 아까 잔소리송 불렀던 것처럼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넌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근데 자녀는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서로 누구 맘대로 하고 싸우면서 이게 이제 통제력에 서로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원하는 게 뭐냐? "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니?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니?" 이렇게 서로 조절을 해 나간다면 그 원하는 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합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밤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아이에게 보통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쪼끔 더 좀 하지. 왜 그렇게 그것밖에 못 받았니?" 이렇게 나무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에게도 "너 게임만 하다가 나중에 쪽박 차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 아이를 더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충분하게 알아주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족 평판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 언어는 충고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다 배운 게 충고해 주고 조언해 주고 평가해 주는 판단해 주는 말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를 만났다고 하면 그걸 먼저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저항하게 되고 억압하게 된다는 거죠. 힘이 있을 때는 저항을 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속으로 억압을 시켜 버리는 그래서 억울하지만 참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은 편안함을 가질 수도 있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은 아이에게는 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면 그 아이는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넌 머리가 나쁜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하면 아이는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서 이제 시험지를 막 흔들고 와요. 그럼 이 아이는 기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 참 잘 그렸네. 이렇게 말하면 잘 그린 거 뭐, 그 마음을 알아준 게 안 되는 거죠. 네가 그림을 잘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같이 기쁘구나. 그리고 네 그림을 보니 이런 색깔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네. 넌 참 그림이 나를 편안하게 하네. 이러면서 내가 좋은 마음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전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걸림돌의 종류에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말이거든요. 명령하고 강요하는 말. 그러면 상대방은 말 대꾸를 하고 싶어지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나 후엽. 너 그렇게 하면은 너 국물도 없어. 너 용돈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하고 위협을 하면 속으로 원망하고 분노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훈계하고 설교하면 의무감이나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구하고 해결 방법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의존성이나 저항감이 생긴다. 그다음에 논리적인 설득을 하거나 막 논쟁을 해요. 넌 이거 잘못한 거고 네가 말이야 잘못된 건 이런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열등감이나 무력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판하고 비평, 비난을 하면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죠. 이는 비난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칭찬이나 찬성. 칭찬은 왜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왜 걸림돌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칭찬은 그 상대방이 불편할 때는 칭찬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찬성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왜 칭찬하지? 불안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욕설, 헐뜯기, 막 조롱 이런 거는 자아상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 넌 말이야 뭐가 잘못됐냐면 네 문제는 이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진단해 보니까 넌 이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위협을 당한다고 느끼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정. "그래 괜찮아.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는 괜찮지만 난 안 괜찮거든요." 이러면서 적개심이 오히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캐묻기. "너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막 신문하듯이 따져 물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빈정거리거나 후퇴, 돌려묻기 이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림돌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림돌을 안 쓰면 뭘 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소통 훈련을 이렇게 유료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걸림돌만 안 써도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엄마는 아이가 괜히 막 그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눈알이 빨개지는 그런 증상이 생겼어요. 엄마가 하도 잔소리하고 시간표대로 안 한다고 이제 따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달려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눈만 빨개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훈련을 받고 나서 걸림돌을 안 쓰니까 이 아이 눈 빨개지는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도 이 말을 가르쳐 주고 "아이를 다그치지 마라. 걸림돌 쓰지 마라. 반영적 경청을 해라." 그리고 나서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걸림돌을 안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해치는 행동과 관계를 좋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비판이나 비난, 불평, 잔소리, 협박, 벌하기, 매수하기 이런 걸 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 잘 들어주고 인사이트 리스닝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불일치를 협상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할 때에 이제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의사소통 훈련, PT 훈련에서 요 경청이나 존중, 수용, 믿어주기 이런 말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감정 돌보기라는 말은 이제 사람에게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수용선이라는 감정의 수용선이 있는데 어떤 때는 감정의 수용선이 쑥 올라가 가지고 그 수용이 잘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어떤 때는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수용선이 밑으로 쭉 내려가 갖고 뭐든지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다르거나 내 감정, 내 위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어저께는 이게 기분이 나빴는데 오늘은 수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제는 막 골치 아픈 뭐 계산을 하고 있거나 가계부를 쓰고 있을 때였고 또 뭐 집중해서 뭔가를 보고 있을 때였다면 오늘은 널널하게 그냥 뭐 그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라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다 수용이 될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용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이럴 때는 엄마가 불편하니까 너희가 좀 조용히 해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 서로가 수용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알려주기만 하면 서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나이가 어리면 또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게 거실이냐 마당이냐에 따라서 수용이 똑같은 행동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줄 수 있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아까 걸림돌 쓰지 말라고 했는데 걸림돌을 안 쓰고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인사이트 리스닝을 써라. 통찰적 듣기를 해야 된다. 반응적 경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건과 감정으로 나눠서 읽어 주라. "어떤 사건 때문에 네 감정이 이렇지?" 이렇게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시무룩한 자녀를 보면 지금 이 아이의 사건은 성적을 좋게 못 받은 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해서 너가 참 마음이 불편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못 만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투덜거리고 와요. 그럼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려면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켜서 많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주는 말이 인사이트 리스닝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감정으로 나누어서 읽어주는 거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남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불편할 때 상대방에게 말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 영향, 감정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 줄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고 "너가 이렇게 하니까 그 행동이 나에게 이런 영향이 있어. 그런데 그 영향은 내가 손해 보는 거야. 시간이 손해 보거나 감정이 상했거나 아니면 물질이 없어졌거나 하는 이런 손해 보는 거를 영향이라고 치고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는 이런 영향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감정이 이래."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나 메시지라고 하는 자 인제 나전달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려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반응적 경청과 나전달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의 방법은 권위적인 방법으로 걸림돌을 써서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이 권위적인 방법이고 제1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다 허용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앞에서 비싼 장난감 사 달라고 막 땡깡 노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달래다가 안 달래죠. 창피하니까 그냥 100만 원 이상 줘 장난감을 사줘 버리는 그럴 때 아이는 '아유 엄마가 날 버렸네.' 아이도 그게 나쁜 행동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달래 주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에따 모르겠다.' 하고 물건으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1의 방법이나 2의 방법이 다 안 좋으면 뭘 해야 되느냐? 제3의 방법을 써라. 양쪽 모두 이기는 방법은 너는 이것을 좋아하지? 나는 이걸 좋아해.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은 뭘까? 우리 의견을 모두 내서 그 의견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 제3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로 많이 훈련을 하면 가능하죠. 음. 그다음에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아이들이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동을 하던데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배우는 방법이 모델링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의논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면 또 잔소리 듣고 혼날까 봐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잔소리보다 서로 관계를 좋게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수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 유행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시대에는 이 가치관이 맞질 않았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가치관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돼 가지고 뭐 머리를 기른다든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 가치관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용기. 이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못 바꾸는 거를 자꾸 바꾸려고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아 상대방은 저걸 못 바꿔. 그러니 내가 그냥 받아들이자.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인제 남편이 결혼한 지 인제 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초창기에 양말을 벗어 가지고 이렇게 쭉 펴 놓지를 않는 거예요. 동그랗게 해서 그냥 던져 놔요 아무 데나. 그러니까 인제 그거를 바꿔 보려고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꾸려고 어떻게 했냐면 동그란 상태로 빨아서 동그랗게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 놨지?" 그러면서 그냥 펴서 또 신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포기를 했죠. '아 이 사람 이거를 못 바꾸는구나.' 그랬더니 지금은요. 세탁기에다 갖다 넣어요. 자기가 빨래를 어떤 때는 자기가 빨기도 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인제 스스로 배운 거예요, 가족들이 하는 거를. 처음에는 조그만 쓰레기통 같은 데다가 넣다가 나중에는 빨래통에 넣다가 지금 이제 세탁기 앞에까지 빨래를 가져다 놓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서 서로 바꿔가는구나. 강제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너무 강제로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차라리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현실 치료 상담 기법은 요 딱 4 가지 공식 같아요. 수학 공식. 원하는 게 뭐냐?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런데 doing.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게 뭐야? 남편과 잘 지내고 싶어. 그러면 행동을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될까? 이밸류에이션. 도움이 되나 평가를 해 봐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는데 매일 남편이 어떻고 막 비난하고 흉을 보고 불평을 하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되네. 그럼 도움되는 행동을 다시 계획을 해야지. 플랜을 해 봐야지. 그럼 더 도움되고 다른 행동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원칙이 있다. 간직구진이라는 원칙이 있다. 간단하고 즉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자꾸자꾸 세워가는 거. 그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게 이게 이제 WDP라는 공식을 통해서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제 습관만 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근데 그 행동을 뭐 했지? 이거 도움 되나?
아, 도움도 안 되면 다른 거 해봐야지 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통찰하면서 바꿔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면 청소년기에 아이들 행동 습관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톱니바퀴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요것이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 리스닝을 해주면 반영적 경청, 통찰적 듣기를 해주면 이런 위기 대응이나 갈등 상황, 욕구 충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를 잘 해나갈 수 있다.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자녀 교육이 잔소리보다는 반영적 경청과 통찰적 듣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고통의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행복은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에는 행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행복을 선택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공부하기를 선택했고 책 읽기를 선택을 했고 또 뭔가 열심히 돈 벌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이 행복이 선택이라면 불행도 선택이다. 이렇게 윌리엄 글라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불행이 선택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울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울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울해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울해하기를 선택한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인제 이렇게 불행해 있으면 어 불행함이 분노감을 밖으로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집어넣는 게 우울함인데 그 우울함을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울을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행복을 선택하거나 또 다른 활동하기를 선택해서 행동을 조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윌리엄 글라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더니 행복해지더라 이거죠. 행복하니까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동을 먼저 빨리빨리 바꿀 때 그 사람은 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 행동의 선택을 통해 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인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주로 이런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음 의사소통 훈련을 주로 많이 해요. 말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치고 그 미술 심리 상담사 과정도 하고 또 현실 치료 입문 과정이라는 이런 것도 하는데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인제 불러 주면 뭐 남성 수련회 뭐 부수련회 강사로도 가고 합니다. 또 아동 학대 예방 강의도 가고 이제 학교회 같은 데 학부모 연수도 가고 이런 말하는 방법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요 그림은 인제 제가 여름방학에 대만에 가서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청소년 세미나를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부모 상담사 과정을 제가 인제 그 의사소통 훈련을 8 주를 하고 나면 이 부모 상담사 자격을 드려요. 이거를 인제 자격 과정 일종의 시험처럼 간단하게 치르고 그 8주 훈련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주로 저는 이제 가족 상담을 하는데 방문 상담도 하고 줌 상담도 하고 대면에서 의사소통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훈련도 하고요. 음. 요게 인제 신청서를 전에 이렇게 QR로 만들어 놨던 거고 예. 질문하시면 이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 그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모 상담사 과정에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보시고요. 아, 네. 아, 이거는 이제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여기다 올려놔가지고 7월 1일부터 돼 있는데, 모아지면, 보통 6명 정도 기본적으로 숫자가 모여지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자가 어, 4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2분만 더 하시면 바로 오픈을 할 수가 있고요. 현실 치료 상담 과정은 어느 기관의 직원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6명이 시작해서 10월 20일인가, 언제지? 20일 주간, 마지막 주간에, 30일 주간에 이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시간 정도를 줌으로 해요. 목요일 저녁에 보통 하고, 그동안엔 반을 여러 반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시간적으로 제가 딸려 가지고 요번에는 그냥 목요일 저녁반 하나 운영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인 분들이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좋은 시간 하겠다 하면 바꿔서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모여서 많이 했는데요. 모여서 하다 보니 오후가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그래서 요새는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인제 250,000 원인데 미리. 신청서 음음음.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신청서요? 네네. 네네네네. 강의는 신청.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